안녕하세요. 저는 영화감독 봉준호입니다. 미키 세븐틴으로 이번에 프리즈 프레임 브리티시 에스콰이어랑 하게 됐습니다. Timo! Timo! I'm down here! Timo! Mickey? Timo! Timo, I'm down here! Mickey! Whoa! You haven't died yet? No! Hold on. Oh shit! Your flamethrower's still good. Not a single scratch. It's a good thing I thought to come down here. Weapons will be happy to see this. Yeah, I'm gonna turn this in, okay? I can take it. You're not mad, right? I'm just taking this? I mean, it's not looking very good for you, right? Also, line only goes this far. Yeah, no, we're cool. You shouldn't have to take the risk on it. Yeah, that's what I'm saying. Plus, they're gonna reprint you back out tomorrow anyway. Yeah. Hey, Mickey. Yeah. What's it feel like to die? I mean, I'm sure you're used to it by now. Still. How many times is this? You're Mickey 16? 17. Jerk. 18 after this one. Well, it's nice knowing you. Have a nice death. See you tomorrow. 영화의 오프닝 씬입니다. 시작할 때부터 이제 미키가 제일 밑바닥, 말 그대로 밑바닥 인생인 건데, 미키가 이렇게 크레바스의 제일 밑바닥에 누워 있고, 친구인 티모, 하나뿐인 친구가 이제 스티븐 연이라는 티모라는 친구인데, 이제 구하러 오는 상황인데, 사실은 이제 정말 이걸 구하러 온다고 해야 될지. 이 되게 수직적인 버티컬한 공간이고, 그 위에서 이제 그 제일 밑바닥에 미키가 있다는 거에서부터 이미 사실 이 미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이게 좀 뭔가 영화적으로 짐작하게 되는 그런 설정인데, 처음부터. 특히 여기서 스티븐 연 캐릭터가 이제 티모가 하는 짓은 참 또 얄밉기 그지없죠. 그래서 이 씬에서 이제 미키라는 인물이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독특한 직업을 갖고 있고, 계속 죽고 리프린트 되고 하는 그런 설정들을 여기서 다 짐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티모의 독특한 대사도 나올 수 있는 거죠. Have a nice day, death, and see you tomorrow. 죽고 나서 내일 만나자라는 거니까, 이게 그 자체가 되게, 일상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런 대사를 한다는 게. 티모 캐릭터가 사실 원작 소설과 많이 달라요. 원작 소설에서는 되게 핫샷 같은 되게 잘 나가는 그런 건데, 여기서는 약간 조금은 사기꾼 같고, 미키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사실 친구인지 나쁜 미키를 이용만 해먹는 사기꾼 같은 놈인지, 또 이게 참 묘하거든요. 그리고 약간 나쁜 놈 사기꾼 같으면서 동시에 또 약간 귀엽기도 하고 뭔가 미워할 수 없는 구석이 있고, 이런 역할은 정말 스티븐 연이지. 딱 내 머릿속에 딴 사람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도. Oh, great. Why not? Oh, that's a pretty big one. Hopefully I'll just get swallowed in one go. It's gotta be better than slowly freezing to death, I guess.
maybe not. 물론 이 크레바스는 우리가 이제 사운드 스테이지 세트로 만든 건데 여기 뭐 눈이라든가 내리는 눈 이런 것들 다 이제 프랙티컬 이펙트랑 비주얼 이펙트를 섞어서 만들어낸 분위기죠. 이 아까 비주얼 이펙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진짜 강력한 또 제일 비싼 비주얼 이펙트가 나오게 돼요. 이 크리퍼라는 크리처 때문에. 여기가 사실 니플하임이라는 외계 행성이거든요. 거기에 살고 있는 이제 크리퍼, 베이비 크리퍼, 주니어 크리퍼, 그다음에 마마 크리퍼 이 세 가지 크리퍼가 있는데 이 첫 장면에서 슬쩍 소개가 돼요. 동굴에서. 제가 사실 그동안 크리처가 나오는 영화를 많이 만들었었죠. 괴물이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 넷플릭스 옥자라는 영화도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인데 제가 사이파이 영화를 만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크리처를 연출하는 걸 좋아해서 마마 크리퍼가 이제 미키를 로버트 패틴슨이 이렇게 덮치는 장면인데 약간 자동차 밑에 깔리는 느낌 있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수리할 때 그 자동차 밑면을 보게 되는 그런 적나라한 느낌을 만들어 보고 싶었었어요. 그 처음에 크리처 디자이너한테 이제 최초의 레퍼런스를 줬던 게 이제 크루아상 빵이에요. 요렇게 막 기어가는 움직이는 크루아상 빵 같은 느낌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원작 소설에서는 크리퍼가 약간 진해 좀 더 곤충 느낌인데 저는 좀 더 깊이 있는 존재감, 그 다음에 뭔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그런 좀 두께감이 있는 존재로서 그런 느낌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크리퍼 그렇기 때문에 크루아상?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특히 마마 크리퍼가 갖고 있는 카리스마나 존재감이 있어서 그거를 많이 고민을 했었죠. 크리처 디자이너랑 또 VFX 팀이랑. 지금 이 첫 장면부터 되게 오프닝 씬에서부터 드러나고 있는데 그 로버트 패틴슨이 좀 좀 특유의 불쌍한 느낌 같은 게 있어요. 착하고 좀 불쌍한 느낌. 그리고 계속 손해만 보고 다니는 애 있잖아요. 그 스티븐 연의 티모 캐릭터랑은 정반대인데 약삭 빠르지 못하고 계속 손해 보고 다니고 억울한 일이 많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단 말이죠. 로비. 그래서 되게 미키 역할에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동시에 미키 18은 또 완전 다른 캐릭터거든요. 완전 미친놈이고 또라이. 영어로는 뭐 넛잡이라고 하던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식의 역할도 로비 그 라이트하우스라는 영화 보면 거기서 윌리엄 데포랑 하는 연기를 보면은 상당히 그런 광기나 폭발적인 에너지가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 라이트하우스 보고 되게 안심을 했었어요. 로버트 패틴슨이 이제 이런 18 연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17. I knew this would happen at some point. Wait. Stand next to each other. Wait, like this. What? Yeah, I want you to look the same. Oh my god. Nasha, how can you laugh right now? This is a multiples violation. I'm as good as dead. Oh, come on. When else am I gonna get this chance? And think about it. You would be so psyched if there were two of me. This is mild Mickey. And this is habanero Mickey. This is so exciting! It's so different. 이거 뭔가 R-레이티드적인 얘기인데 이게 소위 말하는 쓰리썸 시퀀스. 소설에서도 이 부분이 되게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쓰리썸인데 이걸 정말 쓰리썸이라고 해야 될지 왜냐면 둘 다 미키이기 때문에 나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냥 미키일 뿐인 거죠. 근데 얘네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마일드 미키, 하바네로 미키라고 하는 되게 취향별 미키. 영국도 그런 게 있나요? 혹시 순라면, 진라면 매운맛, 순한 맛처럼? 그래서 그 약간 취향별로 나눠져 있는 그런 것을, 그래서 이게 되게
쓰리썸이지만 되게 독특한 어떻게 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에로틱하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의 제 조건, 사랑의 조건이 뭔지를 좀 따져보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일단 실질적으로 찍는 입장에서는 일단 구체적으로 이게 화면 안에 프레임 안에 이제 두 명의 로버트 패틴슨이 나와야 되는데 한 프레임에 두 미키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세븐틴하고 에이틴이 같이. 그리고 이제 막 여기 어깨 동무를 하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게 비주얼 이펙트 상으로 되게 큰 좀 챌린징한 도전이었어요.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만약에 약간 가짜 같은 티가 나거나 뭐 조금이라도 어색하면 사실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이 중후반의 모든 스토리가 미키 세븐틴하고 에이틴이 같이 충돌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이 엄청 많은데 그래서 여기서 정말 관객들을 확실히 두 명의 미키가 지금 하나의 작은 공간에서 부대끼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줘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퀀스라서 중요한 씬이라서 세븐틴과 에이틴이 같이 나오는 여기 되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특수효과 스페셜 이펙트랑 또 더블이랑 또 비주얼 이펙트랑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썼었어요. 그 휴먼 프린팅이라는 컨셉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사이파이 영화로서의 컨셉이 휴먼 프린팅인데 보통 앞에가 죽으면 미키 5가 죽으면 미키 6를 프린팅하고 미키 10이 죽으면 미키 11을 죽고 나서 미키 11을 프린팅하는 건데 실수로 앞에가 안 죽었는데 뒤에를 프린팅을 한 거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멀티플 시츄에이션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 사회적 시스템적으로 되게 크게 문제시할 엄청나게 도덕적인 종교적인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얘네들이 그게 이제 자리 잡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둘이 멀티플로서 이제 두 미키가 존재하게 되면 큰일 나는 거. 이게 발각되면 뭐 바로 잡혀가서 감옥에 가고 무슨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 같은 위기 상황인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얘들이 나샤까지 포함해서 나오미 에키까지 포함해서 이제 한 작은 방에서 이제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 나샤라는 인물은 사실 이 우주선 내에서 익스페디션 이 원정대 안에서 나름의 작은 슈퍼히어로 같은 캐릭터거든요. 되게 여러 가지 잡들을 갖고 있고 정말 뛰어난 엘리트 요원이고 항상 자기 자신이 초라하고 볼품없고 그냥 자존감이 없는 미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위대한 인간처럼 보여야 돼요. 그런 인간이 나를 사랑해 준다니까 더 기쁘고 그런 어떤 에너지와 강력한 힘과 고든 느낌, 똑바로 일직선 고든 느낌의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나오미 에키가 딱 적격이었어요. 그리고 또 마샬과 맞서 싸울 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와 힘을 또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나오미의 특유의 눈빛과 표정, 그 다음에 나오미 그 보이스를 제가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 샤우팅 했을 때 특유의 나오미의 그 쩌렁쩌렁 울리는 보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나오미가 적격이다 생각했었죠. 바쁜 본인은 아마 고민도 엄청 많이 하고 준비를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그거를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모습을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워낙 본인이 준비를 잘해왔고 또 섬세하게 잘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편하죠. 나는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되는 느낌이었어요. 17 스위치, 18 스위치, 그 버튼만 딱딱 누르면 본인이 딱딱 바뀌어서 하니까 내 입장에서는 되게 좋았고 나는 조금만 도와줄, 크게 도와줄 것도 없고 미키가 랍 본인이 워낙 준비를 세밀하게 참 많이 했어요. 네. Which dickhead is it, Mickey 18? Keep his head still! Now I can tell you two a punch. Filthy multiples. Oh, yeah, that does seem fair. Oh, goodness, burnt meat. That's nothing, honey. Wait till these two are scorched sausages in the cyclone. How are you gonna handle that stench? I'm so sorry. You too. This brick stores your memories, right? Now you'll watch as I permanently delete your being from it. That way you'll understand the meaning and terror of finality. No more reprints! That's what you both should be thinking when you die. Dead forever?
Now that the memory is gone, which body goes first? One at a time is twice the fun. 그냥 뭐 봉준호 토니시 뭐 다 막 뒤섞여 있는데 이게 요리사의 입장에서는 이제 셰프의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의 요리인 거죠. 뭐 여러 가지 인그리디언트나 뭐 소스나 막 들어가겠지만 그냥 하나의 음식이 나와서 관객들은 그냥 맛을 보면 되는 거죠. 근데 평소에 제가 해보지 않았던 레이어, 해보지 않았던 재료는 로맨스인 것 같아요. 러브 스토리를 제가 해본 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미키와 나샤의 러브 스토리가 좀 들어가게 된 게 그게 저로서는 좀 새롭고 뿌듯했던 것 같아요. 마샬이 이제 헤어스타일하고 커스튬이 딱 바뀌어가지고 진짜 자기 딴에는 정말 장군, 지휘자, 독재자 같은 모습으로 해서 등장하는 장면인데 근데 이 독재자가 원래 커플로 나오게 되면 더 이제 더 웃기고 더 무섭고 더 끔찍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원작 소설에는 없는 이제 일파라는 캐릭터, 그 독재자의 아내 역할을 만들었는데 토니 콜레트가 그 역할을 했죠.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보면 최악의 부분인데 시작부터 이제 미키한테 끔찍한 짓을 하네요. 여기 뺨에 이렇게 지지는 자기 그 총알이 스쳐갔던 거에 대한 복수처럼 뭐 그렇게 해야 공평하다라고 느껴서 하는 건데 공평하다기보다는 어떤 치졸하죠. 그리고 일종의 어뷰즈인데 그 17과 18 두 미키를 세워놓은 상태에서 딱 누가 17인지 누가 17인지 누가 18인지 구분하는 표시처럼 그 약간 이게 그 역사적 정치적으로는 그 과거의 그 노예들 몸에 이렇게 되게 잔인하게 주인들이 이렇게 낙인 같은 걸 찍었잖아요. 이렇게 그 피부에 그 마치 노예, 그러니까 인간을 자기 소유물처럼 생각해서 말이나 소에 찍듯이 했던 그런 끔찍한 우리 되게 안 좋은 역사적인 체험이 있는데 약간 그거를 연상시키는 측면도 있죠. 그 마샬 캐릭터가 워낙 미키 그 캐릭터를 뭐 스팸 베이비라 그러고 프린트 잡이라 그러고 되게 경멸하고 인간이 아닌 걸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 보기엔 끔찍하지만 이제 실제 세트장에서는 좀 많이 웃기게 돼서 이게 되게 빛과 열이 나는 되게 특수 효과 소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봉 자체에서 살짝 김이 나오게 이 연기 비슷한 게 올라온 게 그게 컴퓨터 그래픽, 비주얼 이펙트가 아니에요. 실제 그 봉에서 세트장에서도 그걸 볼 수 있었는데 되게 독특한 소품을 그 스페셜 이펙트 팀에서 만든 거였고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조금 덜 끔찍하시겠네요.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어느 나라에 있는 어느 대통령의 이름을 굳이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영향이 없다고 하면 또 거짓말이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인류 역사에 있었던 모든 독재자들, 딕테이터들 또는 나쁜 정치적인 리더들의 모습들을 다 믹스해서 넣었어요. 융합해서 마치 퓨전 요리처럼 독재자들의 잘못된 나쁜 역사적인 이제 정치적 경험이 다 녹아 들어간 그런 캐릭터죠, 마샬이. 사실 마샬은 크리퍼도 엄청 경멸하고 미키도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린트 잡이라고 하면서 되게 경멸하고 무시하고 인간이 아닌 척 취급하는데 경멸과 혐오로 가득 찬 게 마샬이라면 그 반대로 미키는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는 거죠. 뭐 약간 스포일링이지만 그 크리퍼가 나를 구출했다. 크리퍼 세이브드 미. 그러니까 그리고 제노사이드를 막기 위한 그러니까 크리퍼를 멸종시키려고 하는 마샬에 맞서 싸우기 때문에 모든 거를 혐오하고 경멸하는 사람과 또 반대로 뭔가를 존중하고 또 리스펙트하고 구해내려고 하는 것 간의 대결이죠. 그 부분이 이제 마샬, 미키, 크리퍼가 만들어내는 트라이앵글이고 이 모든 인사이트나 성찰에 이제 나샤가 큰 역할을 하죠. 나오미 에키가 연기한 나샤로 인해서 미키가 이런 이제 트라이앵글의 삼각형의 한 꼭지점을 맡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한 번 미팅을 되게 길게 한 적이 있었고요. 되게 긴 줌 토크를 미국의 되게 조용한 동네 약간 은둔자처럼 되게 조용한 동네에서 조용하게 살아가시는 분이에요. 뭐 뉴욕 같은 데 계신 분이 아니라 되게 재밌는 줌 토크를 길게 했었고 작품에 대한 이제 원작 소설에 대한
그 얘기를 나눴었고 길게 얘기했었죠. 그리고 대신 또 워낙 쿨한 멋진 분이라서 이제 어차피 영화는 또 자기 손을 떠난 거고 당신이 만든 거니까 편하게 얼마든지 많은 거 다 바꾸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저를 또 편하게 해주셨고 그런 얘기입니다. 네. 휴먼 프린터라는 되게 독특한 이제 컨셉이 있고 또 콜로니제이션, 그러니까 다른 행성에 가서 뭐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사이파이적이고 그런 거대한 스케일도 있고 또 소설이 사실 스케일이 더 커요. 뭐 우주를 다루는 그 공간을 다루는 방식이나 뭐 시간의 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더 큰데 저는 그걸 오히려 더 현실적으로 끌어당기고 싶었어요. 가까운 미래로 2053년으로 시대도 바꿨고 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 같은 더 리얼리스틱한 그런 우리가 되게 쉽게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이야기와 배경과 캐릭터로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게 제일 도전이었고 거기에 되게 중점적으로 포커싱을 했었죠. 개인적으로 뭐 여러 씬들이 있지만 저는 디너 시퀀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보면 이제 우리 주인공과 또 그 반대되는 이제 빌런이라고 할 수 있는 마크 러팔러와 토니 콜레트 캐릭터들의 어떤 되게 적나라한 모습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영화의 주제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저 인간답게 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라는 그냥 편하게 쉽게 말해서 인간이 인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인데 이제 그거를 되게 육체적으로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씬이 이제 그 씬이 아닌가 싶어요. 미키 17 가까운 극장을 많이 찾아주시고요. 영화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미 보신 분들은 되게 감사합니다.